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 열린 고위급 외교 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더 주목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가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관련 소식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뉴스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5 최기진 기자입니다. 휴가를 떠난 신혜원 기자가 없는 신혜원의 뉴스픽5. 오늘도 저 최체커가 책임지고 담당하겠습니다. 오늘의 픽은요. 한미일 눈치 게임, 그리고 공정이란 무엇인가, 하정우 1심 선고, 독감 백신만으로도 문화특사 BTS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픽은요. 한미일 눈치 게임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들이 모여서 외교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발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측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국장, 성김 미국 특별대표 등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그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관련된 논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자, 눈치 게임 1. 먼저 미국의 입장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발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위협적이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이 순항미사일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도발에 일일이 끌려다니지 않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cent developments in the DPRK are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눈치 게임 2. 일본의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도 이런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정상회담 논의를 중단하면서 일종의 첨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다만 외교 무대에서의 실무적인 협상은 지속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물질에 방사성 물질을 막아주는 설비가 파손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 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필터 시설 25곳 중에 24곳이 파손돼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쿄전력 측은 이 후쿠시마를 담당하는 도쿄전력 측은 주변의 방사선량의 상승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中国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듣기만 해도 고구마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본은 한미일 공조 확대와 함께 끊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복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외교 무대 시험대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치게임 3. G2의 또 다른 축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납니다. 내년 한중 외교 30주년을 앞두고 협력 방안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지지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대미 견제 메시지가 나올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소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세 나라, 어쩌면 네 나라의 눈치 게임 속에 북한의 입장은 뭘까요? 오늘 오후에는 삼국 협의에 이어서 한미 양자 협의도 열렸습니다. 양측은요,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에서 연이어 만나면서 대북 지원책에 관해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어쨌든 외교로 풀어야 한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도 북측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며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ack on North Korea, are you going to need to engage them diplomatically at some point? Engage, see with DPRK toward our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So that hasn't changed. 다음 뉴스픽 보시죠. 공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여야 대표와 화상 토론을 가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정을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건데요. 샌델 교수는 지난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판해 이른바 능력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요, 샌델 교수는 한국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 read about a survey that was done in Korea, asking people whether they agreed or disagreed with the famous Korean slogan. The slogan in English is, "A dragon comes from a stream." And the majority, the overwhelming majority said it's not really true anymore. An individual initiative coming to the conclusion that mobility isn't working. A dragon doesn't rise from a stream anymore. I would be interested to hear what the political leaders think about this. 능력주의, 경쟁의 규칙을 지키면서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한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이 말은요, 미준석 대표가 자신의 책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강조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공천 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등 능력주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엘리트주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신에게 부여된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능력주의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샌델 교수와 이준석 대표,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모두 하버드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와도 능력주의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언제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샌델 교수를 가리켜서 약장수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가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 주목이 됐는데요. 아까 그 샌델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먹방 유튜브로 알려진 쯔양이 기술 능력을 이용한 성공 사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요즘 바라보는 것은 진짜 20불 주고 산 웹캠 하나를 바탕으로 자기가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래서 400만, 500만 구독자를 가진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쯔양이라는 친구가 구독자 수가 400만 명입니다. 유튜브에. 경쟁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는 절대 엘리트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훨씬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무슨 소리냐, 기회와 조건 자체가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온 하버드 대학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10%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불평등 구조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신데렐라처럼 하나 뽑힌 몇 사람의 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라는 분이 흑인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다. 대다수 흑인 계층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존재하는데 본인만 대통령이 됐다. 그것이 흑인의 불평등 구조를 합리화하는 수단과 홍보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야 대표들의 논리에 대한 샌델 교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이날 샌델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우리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참 재밌게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과도한 교육열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경멸하고 승자는 엘리트로 굳어지는 과도한 경쟁적 능력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아빠가 못할 것 같아? 이미 아빠가 기반을 다 닦아놨잖아.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드라마대로 정말 우리는 노력만 하면은 진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마이클 조던 얘기처럼 샌델 교수는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무려 1,066억 원의 연봉을 자랑하는 선수죠. 만약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으면 르브론 제임스 농구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시대를 잘 타고난 행운이 동반돼야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습니다. 빌 게이츠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퇴생,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전자제품 판매원이라는 농담도 있잖아요. 샌델 교수가 우리에게 정말로 약을 파는 건지 아니면 헬조선을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조언도 샌델 교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What do people think about LeBron James in relation to effort and talent? Well, effort, he practices very hard. But I could practice just as hard, even harder. Now, noticing these two kinds of luck that you've identified, I think should remind us of a certain humility. Because when we realize the role of luck in our success, I think we're more likely to have a certain sense of humility in the face of our success. 세 번째 픽 보시죠. 독감 백신만으로도입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소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0시 기준 1,49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틀 연속 1,400명대인데요. 지난 7월 7일 이후로 70일째 4자릿수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만 1,108명으로 75.67%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고비는 인원 제한 정책이 완화되는 추석 명절 기간에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부겸 총리는 추석 동안에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당부드린다면서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내 신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자는 82만 5,438명, 지금까지 3,397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66.2%로 접종 대상인 18살 이상으로 보면 76.9% 수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추석 전 3,600만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또 영유아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살 어린이와 임산부까지도 접종 대상이 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 접종을 못 받은 면역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백신만으로도 약 40% 정도의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 엄연히 다르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픽 보시죠. 영화 배우 하정우 씨의 1심 선고 결과입니다. 마약류로 취급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하정우 씨에게 법원이 1심 공판에서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8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우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가족이나 매니저 명의로 처방을 받아 9차례에 걸쳐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하정우 씨가 동정범죄 전략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하정우 씨는 자신이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화특사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면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은요, 다음 주 제76차 유엔 총회에도 특별 사절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오는 20일에는 유엔 총회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도 선보일 계획인데요. 청와대는 전 세계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 참석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리고 전 세계인이 보라색으로 물들 수 있을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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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여러분은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중 어떤 보도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우리 다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체커 최규진이었습니다.